우리가 모실 주인공은 정의로운 판사, 신념과 양심의 법조인 이탄희 전 판사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의 부름에 기꺼이 응해 주신 이탄희 전 판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평생 정치에 투신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처럼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제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과업은 명확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들,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에 처했을 때 그때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결국 법원이 결론 내리는 사법 과잉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입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경제 정의도, 공직사회 개혁도 이룰 수 없고 빈곤 문제도, 청년 문제도 악화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사법시대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입니다. 법관 탄핵을 통해서 사법농단의 과거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한 사법제도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면서 사법개혁 이야기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판사, 헌법연구관, 공익변호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조직, 권력, 기득권을 위한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관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 검찰 조직의 덜 중요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남들과 똑같이 공정한 수사, 투명한 재판, 납득할 만한 결과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의가 평등해질 때까지, 정의가 평범해질 때까지 평범한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과업에 집중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도 일이고 국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개인의 상승 논리에 빠지지 않고 오직 과업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내일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사건과 개개인에 대한 품평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평범한 우리 대부분에게 뭐가 좋아졌는가? 라고 스스로 묻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제도를 설계하고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 참여를 결정할 때까지 몇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다시 한번 제안을 받고 나서 고민이 됐습니다.
저 스스로 국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1년 내내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당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조금씩 비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표님과 당 지도부를 뵙고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사법개혁을 다뤄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흔쾌히 그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고 특히 사법농단 1호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법복을 입고 마지막 재판을 한 때가 2017년 5월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저항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제 책임을 다했고 두 번째 사표를 냈고 법정 바깥에서 넓은 세상을 배웠고 더 많은 동료들을 만났고 결국 사법개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 동안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함께 원하는 사람, 내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혼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변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0분의 1을 바꾸고 국민께서 그 변화를 아껴주시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관심과 애정, 따끔한 질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잘 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우리 당이 추진할 사법개혁의 주역으로서 법관 출신 가운데는 처음 영입한 분입니다. 현역 법관 시절 정의와 양심, 용기와 신념으로 일관해온 분을 영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이시기도 한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감사와 환영의 인사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우리 당의 공천을 추진하면서 사법개혁을 어떻게 추진할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 때 사개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만든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공판에서 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그때 도입을 했는데 그 의미를 제가 추진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재판할 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그 재판정에서의 진술 그것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제도를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검사가 만든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판결을 했는데 공판 중심주의가 생기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하나하나를 꼼꼼히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재판 과정을 이렇게 밟는 걸 보고서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이탄희 판사가 사법부에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대법원이라든가 이쪽에서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서 그의 항의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신 것을 이제 보면서 많은 것을 새로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나라에 비해서 사법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이 정말로 개혁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주
그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탄희 판사께서 그 아주 용단을 내려서 이렇게 사법개혁에 찬성하는 차원에서 참여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탄희 판사가 인터뷰에서 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주 그 논리가 그 분명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또록또록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탄희 판사가 우리 당과 함께하면서 좋은 그 사개추를 해나갈 수 있는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앞으로 정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탄희 판사가 함께하면서 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이탄희 판사가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큰 힘이 돼 주시겠다라는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영입 인재들을 대표해서 가장 좌장이시면서 동시에 선배 법조인이신 소병철 전 고검장님께서 우리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먼 길 마다 않고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재 영입 네 번째로 되었던 소병철입니다. 제가 입당식을 가진 게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번째 우리 당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는 장소라서 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민주당께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 이탄희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와 이탄희 변호사님은 이제 검찰과 법원에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탄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민주당 당원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저도 정말 무한한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우리 이탄희 판사님, 이탄희 변호사님의 영입 그리고 입당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을 새기고 영입된 저희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뒷받침할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탄희 변호사님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든든합니다. 두 분이 함께 하실 21대 국회 법사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다음은 우리 당 1호 영입 인재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우리 최혜영 교수님께서 축하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재영입 1호 최혜영입니다.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전 판사님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탄희 전 판사님은 사법개혁의 중심이셨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들 뒷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 순간
이탄희 판사님은 자신의 사표를 통해 양심과 정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함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조직과 권력을 상대하는 개인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그로 인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버리고 기득권을 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그 용감하고 정의감에 찬 선택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힘들고 존엄한 결정을 했고, 그로 인해 사법농단의 몸통이 양승태 대법관이라는 걸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법원 내 이탄희가 만들어낸 수많은 이탄희들 덕분에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애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철학과 현실이 상반되는 기로에 섰을 때도 그 선택이 자신의 출세에 방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을 때도 스스로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분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의로움에 박수와 존경을 드리며 이제 법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사법개혁의 중심 이탄희 전 판사님의 민주당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환영의 의미를 담아 이탄희 전 판사에게 우리 당의 당원, 당규, 책자를 증정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윤호중 사무총장님께서 이탄희 전 판사가 우리 당의 식구가 되었음을 뜻하는 의미로 당 배지를 직접 달아주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종민 의원님께서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치를 함께하자라는 의미로 이탄희 전 판사에게 목도리를 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김용주 의원님께서 이탄희 전 판사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1호에서부터 9호까지 영입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다 함께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구호를 좀 선창을 할 텐데요. 사전에 연습을 안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이탄희 화이팅! 총선 승리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